어제 동북아 역사재단의 대통령에 대한 공식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환따 논쟁 아느냐 이렇게 동북아 역사재단의 이사장에게 물었고, 박지향 이사장인가요? 그분이 좀 당황하면서 이렇게 대화하다가 전문 연구자들의 의견이 설득력 있다, 이렇게 아주 점잖게 이 대통령이 그런 얘기하는 거 적절하지 않다라고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그래도 역시 이 대통령은 지지 않고 문헌이 없다, 문헌 위주로 봐야 된다, 이런 대답에 대해서 아니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 다음에 환단고기의 진서론과 위서론이 위서다 이게 아니라 관점의 차이다라고 하면서 무슨 의미 있는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한마디로 환단고기가 진짜 역사책이다라는 그 진서론을 편드는 것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역사 문제 대응을 공무로 하는 동북아 재단의 업무 보고에서 이미 역사학계에서 위서다라고 사실상 만장일치로 결론이 난 문제에 대해서 그걸 원점으로 돌리는 듯한 소리를 공개적으로 한 것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점심때 라방을 예고하고 오늘 라방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발언을 한 것이 미리 준비한 거라고 하면 앞으로 그런 생각이 정책에서 구현될 테니까 큰 문제고요. 준비 안 하고 그냥 한 거라면 대통령의 얕은 지식 수준과 파장을 고려하지 않는 경박함 때문에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제 라방이니까 있을 테니까 충분히 말씀드리겠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환단고기는 역사학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누군가 조작한 위서다라고 결론이 난 것이고, 그 결론이 난 지가 오래됐는데도 2025년에 갑자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역사 업무를 담당하는 동북아 재단에다 대고 환단고기에 대해서 아직도 의미 있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고 관점 차이일 뿐이다, 그러니까 대응하라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이덕일 작가 등 환단고기를 진서라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냈던 것으로 제가 오늘 봤어요. 또 그리고 민주당의 진영 중에서 도종환 전 장관 같은 분이 또 그런 주장에 경도되는 활동을, 본인은 아니라고 나중에 부인했지만 실제로 활동은 그렇게 했죠. 그런 것들을 보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로 환단고기가 진서라고 믿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본인이 표현한 대로 환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이란 자리는 설익은 자기 취향을 내보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환단고기 믿는다면 실제로 앞으로 공적 자리에서 그런 말 꺼내지 말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안 믿는데도 그냥 그렇게 한번 아는 척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볍게 말을 던지는 거라면 앞으로는 대통령답게 좀 더 무게 있게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사실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논쟁인데 대통령이 말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거라면 사실 지구 평평론이라는 거 있으면 지구가 평평하다, 구체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여러 가지 과학인 것처럼 얘기해요. 지구가 구형이 아니라 원반 모양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이에요. 이 대통령 만약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지구 평평론에 관심이 있으면 과학이 정통부에다 대놓고 왜 지구 평평론 대응 안 하냐, 논쟁도 있는데 관점 차이다, 이럴 겁니까? 이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대통령직의 무게를 모르는 발언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국가 리더의 공적인 발언은 본인의 취향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에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좀 차분히 얘기해 볼게요.
저는 역사를 참 좋아합니다. 역사를 보고 역사학의 논쟁을 깊이 들여다보고 찾아보는 걸 즐기는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오답구 기질이 좀 있죠. 저는 그래서 오래전부터 환단고기 그리고 화랑새기 필사본 이런 것처럼 진본이라면 최근에 들어 나왔지만 진본이라면 역사에 관한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위선 논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환단고기 논쟁에 대해서 제가 뭐 따로 준비하진 않았어요. 제가 평소에 아는 것, 생각해 본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더더욱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보고 이건 그냥 있을 수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정치인이 역사의 어떤 논쟁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한 이상 이건 정치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런 말을 왜 이재명 대통령이 하면 안 되는지를 정치인으로서 짚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라방을 하게 된 겁니다. 또 하나는요. 환단고기가 얘기하고 있는 역사라고 말들이 되게 웅장하거든요. 우리 역사가 실제보다 훨씬 더 오래됐다. 그리고 9,000년 됐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9,000년 전에 이 동아시아 말고 전 세계의 주인 같은 것이었다. 심지어는 바이칼 호수, 시베리아, 중국 본토 다 우리 영역이었다. 그리고 그런 식의 주장들 마음이 웅장해지잖아요. 가슴이 웅장해지죠. 그런데 역사는 그런 식으로 역사는 근거를 가지고 실증해내는 작업이잖아요. 그렇게 뭐 그냥 소설같이 판타지처럼 얘기한다고 다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역사는 환단고기 같은 것 믿지 않아도 충분히 자랑스럽고 위대한 역사입니다. 저는 그 전제에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북공정을 하잖아요. 중국에서. 허구의 역사를 가지고 역사를 막 왜곡하죠. 그런데 우리가 환단고기 같은 주장하는 거는 오히려 그런 동북공정을 막는데 역효과가 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환단고기가 어떤 책인지 잘 모르는 분들 계실 테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환단고기는 1979년에 이유립이라는 사람, 이분은 실존 인물이에요. 이분이 내놓은 책이고 이 책은 한국의 역사를 우리의 역사를 고조선 이전으로, 그러니까 고조선이 있잖아요. 그보다 훨씬 이전에 환국 이런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000년 전에 환국이란 나라가 있었다라는 걸로 출발하는 겁니다. 중국 본토는 물론이고 바이칼 호수 근처 유라시아 대륙 전반까지 이런 광대한 영토를 주장하고 있고 동아시아뿐 아니라 고대 세계 전체 패자가 우리였다 이런 주장이에요. 역사학계에서는 그동안에 역사서가 아니라 이건 유사 역사서적이다. 그런 사실상 만장일치 가까운 결론을 낸 바 있고요. 사실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서 증산도 같은 일부 종교 단체 등에서 경전처럼 따르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역사서적을 많이 쓴 이덕일 씨 같은 분이 이제 환단고기는 진서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신 거로 알고요. 이분의 주장을 따르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주장들은 과거에 어떻게 주로 이제 상대를 역사학계를 공격해 왔냐면 이걸 믿지 않고 이걸 배척하는 것은 너희들이 모두 식민사관이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으로 이제 매도해 왔죠. 그런데 그 식민지 끝난 게 언젠데요. 그런데다가 우리나라의 모든 학자들이 다 식민사관이라는 건가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주장 없이도 우리의 역사는 충분히 자랑스럽고 위대한 역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도를 아십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는 증산도 계열에서 대순진리회가 주로 그렇게 활동을 하죠. 이 증산도는 그냥 그런 외부 활동보다는 방송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로 포교하는 그런 식의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죠. 그런데 대순진리회는 오히려 환단고기를 그렇게 경전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고요. 증산도는 오히려 이 환단고기를 경전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79년에 그렇게 책이 나왔고 그 이후에 일본에서 오히려 역으로 그 책을 번역하고 그런 과정에서 80년대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냐면 환단고기가 확 인기를 끌었어요. 역사 바로 알기.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이었어.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였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몰랐지만 진짜 우리는 과거에 세계 최고였고 그걸 우리가 지금
잊고 있었다. 이런 식의 예언 같은 그런 느낌을 줬을 겁니다. 그래서 환단고기가 당시에 뭐 김동리 소설가 이런 분들도 막 이거 좋아하고 그랬어요. 좌우 관계없이 뭐 전교조 초반에 하던 분들도 이거 굉장히 밀었던 집중적으로 이걸 띄웠던 분들도 이 좌파에도 있었고 그리고 우파에도 있었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좌우를 가리지 않고 이게 굉장히 퍼졌습니다. 80년대 중후반이었어요. 진짜로 많이 떴던 것은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아니 기존에 있었던 우리 그 역사학자들은 다 식민사관이야. 그러니까 이걸로 가야 돼. 이런 분위기였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역사학계에서는 이 환단고기가 진서인지 위서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의 검증을 했는데 20세기에 창작된 위서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 이유는요. 여러 가지 있을 때 조금 복잡한데 이런 거 복잡하지 않으면 좀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책을 보면 이 책에 근대에서나 쓰일 만한 개념어들 그러니까 뭐 문화, 평등, 철학, 자유, 산업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얘기들은 원래 없던 용어를 일본에서 주로 개념어로서 만든 거거든요. 1800년대 후반에 이 개방을 하면서. 그러니까 고대에는 이런 용어가 있을 수가 없는데 이런 용어가 쓰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체도 당시에 쓰였을 문체가 아니라 오히려 주로 이제 20세기에 있어서의 민족주의적 논조 그런 투가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오래된 책일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둘째는 이 환단고기를 이유립 씨라는 분이 79년에 썼다고 했는데 이분은 1911년에 개연수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자기가 그걸 다시 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1911년에 개연수라는 분이 이 책을 썼다는 근거가 없고 그 책이 남아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거라는 검증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역시 이 사료로서 편찬이라든가 유통 정도가 불분명한 거고요. 또 하나는 역사학 실존하고도 이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후에 있었던 사항들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 준 걸로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환단고기 주장하는 분들이 오성취루라는 1700년대에 있었던 그러니까 5개 행렬이 뭐 행성이 이렇게 일렬로 섰다 이런 것들이 보면 이런 그 기원전 1700년대죠. 그걸 가지고 진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이거는 끼워 맞춘 걸로 볼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요. 그리고 재위기간 같은 거를 단군의 재위기간들을 막 40년, 50년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당시에 평균 수명들하고 감안해 볼 때 이건 맞아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일부가 조선 후기에 있었던 어떤 주원사화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에 있었던 내용 중에 겹쳐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짜깁기 됐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에서 이 책은 이제 위서다라고 결론이 나 있는 상태고, 거의 만장일치로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환단고기를 믿는 분들은 아니 너네가 다 식민사관이어서 그런 거야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근데 환단고기가 나온 거는 환단고기에 대한 비판은 일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역사학자들이 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이 무슨 이 광복된 지 언제인데 식민사관을 일부러 그러고 하려는 사람이 누가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단편적으로 공격을 해오는 것이었고 그게 이미 극복된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관이라는 게 역사를 해석하는 가치관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조금 덜 자랑스러운 사실 같은 게 확인됐었을 때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환단고기 쪽에를 주장하는 분들은 아니 이거 이렇게 자랑스러운 역사를 너희는 왜 자랑스러운 역사 쪽으로 해석하려고 안 하지? 이런 식의 주장인데요. 이건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방향성을 가지고 사관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유사 역사학이다라는 것이 역사와는 다른 역사적인 역사적인 연구 방법에서 많이 벗어난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근데 또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역사를 갇힌 틀에서만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제 가장 뜨겁게 위서 진서 논란이 됐던 것이 바로 이 환단고기 문제. 이 환단고기는 이제 위서다라고 결론이 난 거죠. 또 이제 중요한 책이 하나 있었어요. 화랑세기 필사본이라고 있었어요. 그거는
박창화라는 분이 자기가 일본의 어떤 국내부의 도서관에서 화랑새기를 받고 그걸 필사한 것이다 이렇게 내놓은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단군 환단고기와는 다른 게, 또 하나, 환단고기가 왜 위서인지에 대한 근거 중 하나는, 환단고기가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계속 내려왔다면 말이죠. 만약에 책이 어느 상당 기간 내려왔다면 중국 사서든 한국 사서든 이렇게 중요한 사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디라도 원래 그 책 자체가 유실되더라도 그걸 언급을 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 책이 1900년대 나오기 전까지 한 번도 이 책을 언급한 곳이 없어요. 중국 사서, 한국 사서 모두.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거죠. 반대로 이 화랑새기 필사본은 조금 다른 게, 화랑새기라는 것이, 김대문의 화랑새기가 존재했었다는 것은 많은 문헌에 나와요. 다만 그게 전해지고 있지 않을 뿐이죠. 그러니까 좀 차원이 다른 거죠. 그 화랑새기가 이거다라고 이게 나온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옛날에 이효원 씨, 고현정 씨가 했었던 선덕여왕에서 보면, 사실 거기 보면 주인공이 선덕여왕이라기보다는 미실 아니었습니까? 고현정 씨 나오는 그 미실이라는 캐릭터,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역을, 그건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나오지 않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화랑새기 필사본, 박창화의 화랑새기 필사본에 미실이 나와요. 굉장한 역을로 아주 구체적인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진서냐 위서냐에 대한 똑같은 논란이 붙었겠죠. 그런데 이 책에 대해서는 우리 역사학계가 아직까지 좀 그러니까 위서라는 분들도 많은데, 아니야, 위서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위서가 아니라고 했던 분들이 힘을 얻은 거는, 경주의 월성이라고 있어요. 달 모양으로 된 성이 있는데 그 성 주변에 해자, 그러니까 성 앞쪽에다가 이제 그 물길을 내놓는 거 있잖아요. 저기 못 침공하게 그렇게 복잡한 구조의 해자가 있었다고 이 화랑새기 필사본에 나오는데, 근데 그 이후에, 이 책이 나온 이후에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서 그 해자가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무시할 일이 아닌데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이 책이 왜 좀 센세이션 했냐면, 화랑의 그 어떤 성적인 일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묘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라 시대에 생각했던 걸 너무 다른 결과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논란은 심했는데, 이건 위서라고 보기 어렵다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일본의 국내성에서 필사했다고 주장하는 거니까 조금 더 그럴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건 그래도 소설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건 아직도 회색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 말씀은 뭐냐면, 역사학계가 어떤 새로운 이런 책들이 나왔을 때, 위서 진서 논란이 나올 때 무조건 그냥 보수적으로 위서야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만 하더라도 화랑새기 필사본과 이 책의 환단고기 체계로 볼 때 서로 간에 역사에서 대접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무슨 식민사관의 문제다 이렇게 단순하게 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 화랑새기 필사본은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아니 뭐 이렇게까지, 그런데 저는 화랑새기 필사본을 보면 어떤 느낌을 갖냐면, 이렇게까지 조작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 화랑새기 말씀드린 거는, 화랑새기 필사본 정도의 정황과 상황만 돼도 무조건 위서로서 우리 사회가 배제하지 않습니다. 환단고기는 그런 정도 상황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갑자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환빤히 여기에 고민이 있다느니 이걸 왜 대응 안 하느니 하면서 뜬금없이 역사부서에 공개적으로 던지게 되면 나라 수준이 후져지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대통령의 발언의 문제점에 대해서 양이 좀 비켜봐. 이 대통령 발언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역사는요 믿는 게 아니라 증명하는 겁니다. 학문은 검증 위해서 성립하는 거고요. 그런 인식이 기본적으로 우리 현대사회가 갖고 있는 수준이에요. 원하는 거를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희망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몰아가는 게 역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국가 운영을 담당하는 그런 대통령 같은 권력자는 어떤 신념 같은 거,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뭘 바라냐 이걸 볼 게 아니라 사실 판단의 근거한 엄격함이라는 걸 유지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위서로 결론 난 건데
아직도 위서인지 진서인지가 의미 있게 논쟁 중인 것처럼 대통령이, 그것도 어디 술자리에서 한 게 아니라 역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기관의 업무보고에서 공개적으로 말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요, 만약에 이 환단고기가 진서라는 어떤 증거를 새로운 게 갖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말하는 수준 보면 그렇지 않죠. 그냥 본인이 주워 들은 내용이나 아니면 본인의 취향을 경솔하게 말한 것으로 보여요. 문헌이 없다는 말에 대해서 아니 대통령이 환단고기는 문헌 아니냐 이렇게 가볍게 받아쳤어요. 아니 그게 위서라는 결론이 난 상황에서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덕일 작가나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뭐 어떤 관계가 있으셔 보여요. 뭐 그 전에 SNS 하는 걸 보면. 근데 문제는 본인이 그걸 믿더라도 본인이 그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 입장에서 발설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믿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대통령이라는 공적 지위에서 그런 발언하는 것은 나라를 퇴행으로 이끄는 길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얕은 지식은요 오히려 경도되기 쉬워요. 그리고 자기가 그게 얕은 지식인지조차도 모르는 정도로 얕은 지식. 이 대통령이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이거거든요. 내가 해봤더니 이렇다. 아, 그거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전문가를 무시하고 내가 해봤는데 내가 아는데 라는 식으로 대통령이 움직였었을 때 대한민국과 공동체가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희도 반성하지만 의료 사태를 거칠게 처리한 것, R&D 예산 삭감 같은 걸 밀어붙인 것, 역시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내가 아는데 내가 다 아는데 내가 해봤는데 이런 식의 접근에서 비롯된 면이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근데 저는 이게 어제 단지 이거 이 환단고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 대통령이 어제 이런 행동을 많이 했어요. 전 국민 앞에서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막 면박을 줬죠. 아니 무슨 뭐 책 안에 돈 끼워가지고 하는 거 어떻게 막을 거라는 막 그렇게 일종의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했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분은 지금 현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은 이 사람 면박 줘서 쫓아내고 자기 사람 낙하산으로 꽂아놓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 보는 앞에서 면박을 준 건데 그 면박을 주는 방식과 그 내용도 대단히 유치했어요. 아침에 제가 썼지만 책 안에다가 외화를 끄어서 반출한다는 거 아냐 모르냐. 그런 다음에 앞으로 이거 다 뒤져봐라.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그러면 책 가지고 비행기 타면서 읽어보려고 타는데 그거 진짜 털어볼 거예요? 진짜 그럴 것 같던데요? 저는 이런 방식이 너무 즉흥적인 데다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 아는데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이거는 본인이 자승자박이 된 게 제가 아침에 SNS 썼지만 본인이 관련된 그 사건 있잖아요.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쌍방울이라는 기업을 통해서 북한에 거액의 달러를 주게 한 사건. 그게 대북송금 사건이고 이화영 사건이고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 사건에서 쌍방울 직원들이 외화를 반출해내는 방식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바로 이 방법이었어요. 책에다가 끼워가지고 갔다는 거죠. 판결문에 나옵니다. 저는 이분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걸 자기가 관여된 사건에서 그거 나온 얘기를 가지고 그거 아냐라고 물어보는 게 글쎄요. 이거 뭐 하자는 거죠? 역시 나는 다 아는데 뭐 이런 접근일 텐데 그게 정교하지 못하면 이렇게 망신살을 사게 돼요. 아니 책에다가 외화 껴놓고 나간 거 그거 잘 아는 게 자랑입니까? 자기 관련된 사건 아니에요. 본인이 북한에 방북하기 위한 비용으로 업자 통해가지고 이 외환 빼나가게 한 방법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무슨 이거 모르냐라고 묻는 거? 그냥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거 국민들이 보면 굉장히 웃기지 않아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게 많아요. 또 이런 얘기도 했죠. 대입도 추첨으로 하는 나라도 있다. 추첨으로 하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럼 대통령도 추첨으로 하죠. 그러니까 그걸 막 나오는 대로 그냥 뱉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무게가 있어요. 환단고기 너무 들어왔으니까 동북아니까 이거 한번 질러볼까? 잘난 척 해볼까? 이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이 대통령 말처럼 자기가 환단고기를 신봉하는 사람이 돼서 여기 내가 대통령 됐으니까 밀어보자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둘 다 큰 문제예요. 둘 다 그러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책에다 외화견에서 보낸 거 이거 뭐 자기 고백 같은 걸로 보이지 않겠어요? 좀 그런 면에서 보면 야 저는 좀 웃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